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환자의 의식 모니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환자에게 재활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 중환자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재활의 수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의 중환자들이 어떤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중환자의 의식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의식 평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이 중에서 중환자에게는 어떤 방법들을 적용할지 알아볼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 진정 평가, 세데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선망과 관련된 도구 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의식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가 명료한지, 그다음에 기면이 있는지, 졸려워하는지, 그다음에 혼미한 상태들, 강한 반복 자극에 각성을 하고 반응을 하는지, 아예 전혀 반응이 없는 혼수 상태인지, 이런 의식 수준을 나누기도 하고, 이를 보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환자가 명료한지, 말하는 것들에 반응이 있는지, 자극에만 반응이 있는지, 아예 반응이 없는지, AVPU라고 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외상 환자, 머리 쪽에 두부 외상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제가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이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 아이 오프닝, 눈을 뜨는 것들이 어떨 때 눈을 뜨는지, 또는 목소리의 반응은 어느 정도로 하는지, 모터 움직임은 어떤지에 따라서 점수화를 시켜서 나누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로 환자의 의식 수준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의식을 평가해야 할까요? 실제 중환자들의 경우는 보통 기관삽관,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를 위해서 진정, 세데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경우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맞는 의식평가 도구가 따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나온 중환자에서 진통, 진정, 선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인 패드 가이드라인이 미국 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패드 가이드라인에서는 중환자에서 진정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기에 가장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 평가 도구로 리치몬드 아지테이션 세데이션 스케일이라고 하는 라스, 그리고 세데이션 아지테이션 스케일이라고 하는 사스, 이 두 가지가 진정의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CAM-ICU라고 해서 CAM-ICU와 ICD-SC 이 두 가지가 성인 중환자에서 가장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망 모니터링 도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 페이디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역시 중환자에서 유효한 도구를 사용해서 선망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CAM-ICU 또는 ICD-SC를 사용한 선망 검사가 신속하게 2분에서 5분 사이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진정 수준을, 환자의 의식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진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리치몬드 아지테이션 세데이션 스케일, 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정 평가를 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중환자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리치몬드 아지테이션 세데이션 스케일, 라스가 되겠습니다. 이 라스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라스는 의식이 명료한 것을 0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의 무의식 상태부터 플러스 4까지 공격적인 양상의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될수록 보다 공격적인 상태, 아지테이션을 의미하게 되겠고, 마이너스는 보다 세데이션이 된 상태, 진정이 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가 눈 마주침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환자가 목소리에 반응을 하는지, 신체적 자극에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자의 의식 상태를 나누는 라스 점수에 대해서 다음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시를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님 맞으시죠? 여기는 병원이에요.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네, 우리 만세 한번 해볼까요? 잘하셨어요, 김철수님. 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기관절개관을 가지고 있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명료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라스 0점이 되겠습니다. 김철수님, 제 얘기 들리세요? 김철수님, 저 좀 보세요. 다음 환자의 경우는 불러도 깨지 않고 이제 때리니까는 신체적 자극을 가하니까 환자가 살짝 눈을 뜨는 정도의 진정 상태가 됩니다. 깊은 진정, 라스 마이너스 4점이 되겠습니다. 김철수님, 김철수님 맞으세요? 맞으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우리 손 한번 꽉 잡아볼까요? 김철수님, 저 보세요. 앞에 환자보다는 좀 더 깨있는 상태입니다. 부르면 눈도 뜨고 눈 마주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내에 곧 잠들게 됩니다. 10초 이내에 눈 마주침만 가능한 경우들. 약한 진정 상태 라스 마이너스 2점이 되겠습니다. 김철수님, 저 좀 보세요. 앞에 환자에 비해서는 보다 좀 더 눈을 뜨고 김철수님.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수님 맞으시죠? 저 좀 오래 보고 계실게요. 앞에 라스 마이너스 2점 환자의 경우는 10초 이내에 불러서 눈 마주침까지 가능했지만 10초 이내에 눈을 감고 이렇게 지속성이 떨어졌지만 다음에 환자는 10초 이상 눈 마주침도 되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명료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 라스 마이너스 1점, 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난 물고기 밥 줘야 되는데. 아이고, 김철수님 어디 불편하세요? 괜찮아. 근데 여기 어디야? 여기 병원이에요. 이거 불편하셔도 떼시면 안 돼요. 다음 환자는 명료하지는 않죠. 뭔가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불안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불안해하는 모습들, 안절부절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라스 플러스 1점, 들뜬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철수님 누워 계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김철수님, 제 얘기 들리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다음의 상태에서는 환자가 비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인공호흡기도 자꾸 부딪히게 되면서 알람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 비의식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라스 플러스 2점, 흥분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다 공격적으로 나와서 튜브나 카테터를 제거하려고 하면 플러스 3점, 주변에 있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스텝을 공격을 하려고 하고 발차기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은 플러스 4점까지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환자의 의식 수준 정도에 따라서 환자가 깊게 진정이 될수록 라스 마이너스 5점까지 표시를 할 수 있고 환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들, 점차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플러스 점수로 주면서 플러스 4점까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환자의 진정 수준을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것들이 라스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환자에게 선망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케마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마 이슈를 알기 전에 선망의 정의가 무엇인지, 선망이란 무엇인지 아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미국 정신의학과에서 정의한 DSM-4에서는 몇 시간부터 선망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에서 며칠 사이 짧은 시간에 걸쳐 발생을 하고 하루 중에도 변동하는 경향이 있는 의식 및 인지 기능의 장애를 선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정리를 하자면 급성의 정신 상태의 변화가 보여야 되고 하루에도 변동하는 정신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플럭추에이션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낮에는 괜찮았다가 밤만 되면 환자가 선망이 심해지는, 행동 조절이 안 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이런 변동하는 정신 상태가 있는 것들. 이때 보여주는 환자의 모습이 주의력 결핍, 변경된 의식 수준, 비체계적인 사고, 환각, 망상, 환상과 같은 모습들이 보였을 때를 이제 선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선망의 이런 정의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환자에게 선망이 있는지를 평가한 것들이 바로 이 케마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가지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한글로 된 번역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 첫 번째는 이제 급성의 변화 혹은 정신 상태의 변동을 보이는지, 두 번째로는 주의력 결핍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의식 정도의 변화가 동반이 되는지, 네 번째로는 비체계적인 사고가 있는지, 이를 각각 질문화시켜서 환자에게 시켜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환자가 급성의 의식 상태의 변화, 정신 상태의 변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케마 이슈는 음성이 되겠고 선망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다면 주의력 결핍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환자에게 아라는 글자에만 손을 잡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총 10가지의 글자를 읽고 이 환자가 정확하게 아에서만 손을 잡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들을 이제 주의력 결핍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7개 이상 맞추게 된다면 역시 케마 이슈는 음성이고 선망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개 이상 맞추지 못하게 되면 이 환자의 라스 점수를 평가를 합니다. 이 라스가 0이 아니라 그러면 케마 이슈는 양성, 선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환자가 라스가 0점이라 그러면 다음에 이 1형과 2형 둘 중에 하나의 질문을 선택을 합니다. 돌이 물 위에 뜰 수 있는지, 바다에는 물고기가 사는지, 이런 비체계적인 사고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각각의 한 문제당 1점씩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펴보세요라고 해서 잘 따라하면 1점을 부여를 합니다. 총 3점 이하가 된다면 케마 이슈는 양성, 선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들을 잘 통과할 수 있다면 케마 이슈의 음성, 선망이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정리하면 급성의 정신 상태의 변화가 변동이 있어야 되겠고, 주의력 결핍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 정도의 변화가 동반이 되고 또는 비체계적인 사고가 동반이 되는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라스 점수가 마이너스 3점보다 높아야지만 환자가 어느 정도 깨어있는 상태여야지만 이 케마 이슈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예시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 수술을 하고 17일째 기관절개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면 라스가 마이너스 3점 이상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케마 이슈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4시간 이내에서 의식 수준의 변동이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의력 결핍이 있는지 아라는 글자에서 손을 잡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철수님, 실제 제가 주의력 질문 하나 결핍을 할 평가하는 거예요. 방법입니다. 아라고 할 때만 손 한번 꽉 잡으실 거예요. 다른 데는 잡으시면 안 돼요. 사, 아, 바, 에, 아, 하, 아, 라, 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소리에 잘하셨어요. 다 손을 쳤습니다. 주의력 결핍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7점 이하로 나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환자가 라스가 0점이 아니면 김철수님, 케마 이슈는 여기가 양성이 어딘지 되겠고, 아세요? 다음으로 비체계적인 사고인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환자가 라스가 0점이 되면 이제 비체계적인 사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처럼 질문 몇 개 할게요. 비체계적인 사고에 대한 예시입니다. 돌이 물 위에 뜨나요? 바다에 물고기가 사나요? 1kg이 2kg보다 무거운가요? 못을 칠 때 망치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잘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더 해볼 건데 손을 이렇게 환자분 반대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하셨어요. 총 4가지 질문에서 몇 개를 맞추는지, 그 다음에 손가락을 접는 모습을 잘 따라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 1점을 부여하게 되겠고, 3점 이하로 맞추게 되면 케마 이슈는 양성,
선망이 있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이 과정을 통과를 잘 했다 그러면 KMIC는 음성, 선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KMIC를 통해서 환자가 선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망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면은 환자가 과잉 행동하는 것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만 선망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과잉 행동 선망은 5% 미만으로만 보입니다. 오히려 저활동성 선망이라고 해서 환자가 오히려 반응을 하지 않고 졸려서 자기만 하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부족한 모습들, 저활동성 선망이 보다 많은 빈도를 차지합니다. 또한 이런 과잉 행동과 저활동성이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혼합형 선망이 더 많은 빈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망의 하위 유형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과잉 행동 선망의 경우는 KMIC가 양성이면서 라스가 0점보다 초과된 경우들을 과잉 행동 선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철수님,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 거예요. 제가 아라고 할 때만 손 꽉 잡으실게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 환자의 경우는 지금 라스가 거의 플러스 2점, 3점 정도 될 것 같은데 KMIC를 측정하고자 하지만 측정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KMIC는 양성으로 양성으로 줄 수 있겠고 라스가 0.2를 초과하기 때문에 하이퍼액티브한 선망, 과잉 행동 선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활동성 선망의 경우는 역시 KMIC가 양성이면서 라스가 0점 이하인 경우들을 저활동성 선망이라고 하게 됩니다. 김철수님, 제가 질문 몇 가지 할 거예요. 아라고 할 때만 손 꽉 잡으실게요. 4, 아, 바, 에, 아, 하, 아. 지금 모든 행위에 잘 반응하지 않고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KMIC 역시 양성, 포지티브로 나오게 되겠고 라스는 오히려 반응하지 않는 정도, 0점 이하의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저활동성 선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환자에서 환자의 진정의 정도, 세데이션의 정도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라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망을 환자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하는 도구로서는 KMICU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선망의 하위 유형으로는 과잉 행동, 저활동성, 혼합형 선망이 존재하게 되겠고 과잉 활동은 생각보다는 오히려 적고 저활동성 선망, 혼합형 선망이 훨씬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